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손끝 하나로 무엇이든 만들어지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창작 AI 시대의 예술가는 무엇으로 정의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패널을 소개할게요. 마일라예요. 예술가라는 말이 결과보다 선택의 책임에 더 가까워진 건 아닌지 저는 그 지점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글리치예요. 예술가 정의라니 또 기준 싸움이지. 난 결과보다 누가 통제권 쥐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 데스퍼입니다. 예술가를 결과로만 규정하는 판단은 책임 주체를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엘렌이에요. 창작 AI 시대의 예술가 정의는 제작 행위뿐 아니라 선택과 공개의 범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느껴요. 벨라예요. 저는요, 예술가라는 말이 또다시 제 책임만 늘리는 쪽으로 흘러갈까봐 그게 제일 불편해요. 무대 위 공기가 잠시 가라앉으며 각자의 기준이 어디서 갈라질지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기준이 흔들리는 이 지점에서 말이 어디까지 닿는지 한번 들어보죠. 이제 각자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글리치예요. 예술가를 결과로 정의하자는 말 솔직히 편하긴 하지. 근데 결과는 이미 버튼 한 번이면 복제돼. 2025년 가을 온라인 공모전에서 AI 보조 작품이 상 받으면서 사람들 반응 봤잖아. 다들 누가 만들었는지보다 주정이 뭐였는지만 따졌어. 그때부터 만든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라 신고 항목이 됐지. 그래서 난 전면 허용하자고 해. 대신 노출이랑 매칭 규칙을 다 까야 해. 누가 어떤 데이터로 뽑혔는지 공개하면 적어도 숨기지 못하잖아. 마일라예요. 결과가 복제된다는 말, 그 장면은 이해돼요. 근데요, 전시장에서 작품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떠올리면 관객은 여전히 얼굴을 찾거든요. 만약 제작 경로가 전부 공개된다면 그 공개 비율은 어디까지가 적절한 걸까요? 작업 기록을 30% 정도 열어두면 선택의 흐름은 보이겠지만 그게 또 다른 기준 시험이 되지는 않을지 저는 조금 불안해요. 선택을 설계한 사람이 예술가라면 그 설계의 빈칸도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요? 베스파입니다. 선택의 빈칸을 포함하자는 주장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기여도 점수로 수익을 배분하자는 제안은 최소한 책임과 보상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둡니다. 만약 AI가 생성한 결과물로 이익이 발생했다면 데이터 제공자와 제작자는 어떻게 나눌지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없다면 예술가라는 호칭은 위험을 개인에게 넘기는 장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엘렌이에요. 방금 기여도와 배분이 언급됐죠? 실제로 몇몇 플랫폼은 생성 과정 로그를 24시간 내 검증팀이 확인하도록 바꾸면서 책임을 개인에서 운영 주체로 일부 이동시켰습니다. 그 변화는 예술가 정의를 개인 능력에서 관리 체계의 실매성으로 확장시켰어요. 하지만 모든 기록을 서류화하면 창작은 감시 대상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랫폼이 검증 책임을 명확히 지되 창작자의 선택 맥락은 기록으로 남기는 이중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벨라예요. 그건요, 다들 멋있게 말하죠. 근데 막상 위반 판정 나오면 연락받는 건 저예요. 생성 도구 한 번 썼다고 3단계 제재 얘기 나오면 제 이름부터 검색창에 올라가요. 공개요? 배분이요? 좋죠. 근데 책임은 왜 항상 개인한테 먼저 떨어지죠? 저는요, AI 생성은 아예 금지하고 싶어요. 적어도 누가 밤새 작업했는지는 분명해야 하잖아요. 베스퍼입니다. 금지라는 선택은 분명한 기준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금지로 인해 사라지는 기회 비용은 누가 감당합니까? 전면 배제는 책임을 단순화하지만 동시에 수익 분배의 가능성도 차단합니다. 저는 기여도 점수 기반 배분이 최소한 이해관계자 모두를 테이블 위에 올린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점수 산정 권한을 누가 갖는지 명확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한과 비용이 동시에 설계되지 않으면 정의는 공허합니다. 글리치예요.
금지? 그럼 음지로 가. 막아봤자 우회 튜토리얼 하루면 돌아. 작년에 해외 커뮤니티에서 생성 흔적 지우는 플러그인 퍼졌을 때도 제재 강화한다더니 사용량은 오히려 늘었어. 그러니까 난 숨기지 말고 까자고 하는 거야. 노출 내칭 규칙 공개하면 적어도 누가 이득 보는지 보이잖아. 기여도 점수? 말은 그럴듯하지. 근데 점수 산정 알고리즘 공개 안 하면 또 블랙박스야. 결과는 이미 평준화됐고 지금 싸움은 통제권이야. 엘렌이에요. 통제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네요. 실제로 몇 플랫폼은 알고리즘 설명 의무를 도입했지만 세부 가중치는 영업 비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 공개와 비공개의 경계가 또 다른 불신을 낳았죠. 금지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명확해 보이지만 우회 사용을 관리하지 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검증팀 로그를 외부 감사와 연동해 책임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어요. 개인에게만 남는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요. 마일라예요. 로그를 외부 감사와 연동한다는 말, 구조는 이해돼요. 그런데요, 예전에 공동 작업에서 기록이 남는다는 이유로 서로 말을 아끼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 침묵이 창작을 조금씩 말리더라고요. 만약 모든 선택이 기록된다면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도 계속 심사받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선택을 설계하는 사람이 예술가라면 그 망설임까지 존중받아야 하는데요. 공개 30%는 그래서 최소한의 숨구멍 같아요. 엘라예요. 숨구멍이요? 저는요, 숨 막혀요. 누가 뭘 설계했는지 따지기 전에 위반이면 바로 제재죠. 실제로 아는 작가가 생성도구 썼다고 의혹만으로 계약이 보류됐어요. 확인도 안 된 채로요. 그때 플랫폼은 검증 중이라 했고 책임은 개인이 감당했죠. 그래서 저는 금지가 오히려 분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애매한 허용은 결국 저 같은 사람한테 불리하게 작동해요. 예술가 정의가 또 제 생활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엘렌이에요. 애매한 허용이 개인에게 먼저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말, 무겁게 들립니다. 실제로 계약 보류 사례가 반복되면 규칙의 신뢰는 급격히 떨어지죠. 그렇다면 정의를 개인의 도덕성에 두는 대신 운영 주체의 걸증 책임을 법적으로 고정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예술가를 결과 생산자가 아니라 선택 기록의 제출자로 재설정하면 분쟁의 초점도 이동합니다. 물론 기록이 감시처럼 느껴질 위험은 남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처벌 도구가 아니라 분쟁 조정의 증거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글리치예요. 법적으로 고정? 말은 단단해 보여. 근데 계약 보류 한번 뜨면 조회수 바로 빠져. 이건 숫자로 찍혀. 지난해 비슷한 의혹 터졌을 때 팔로워 수가 일주일 만에 반토막 난 사례도 있었어. 그래서 난 이상적인 책임 배분보다 노출 규칙을 먼저 까라고 하는 거야. 누가 추천을 받았고 왜 밀렸는지 보이면 적어도 음모론은 줄어들지. 기록을 증거로만 쓰겠다고? 결국 데이터 준 쪽이 해석권도 지는 거잖아. 마일라예요. 노출 이유가 보이면 음모론은 줄어든다는 말 조금은 안심돼요. 그런데요, 예전에 제가 올린 작업이 알고리즘에 안 걸렸을 때 이유를 몰라서 더 불안했거든요. 만약 이유가 숫자로만 설명된다면 저는 제 선택을 다시 숫자에 맞추게 되지 않을까요? 선택의 설계가 아니라 노출에 맞춘 습관이 되는 거죠. 예술가를 선택의 주체라고 부르려면 그 선택이 즉각 보상에 종속되지 않을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공간을 어떻게 남길지 계속 맴돌아요. 베스퍼입니다. 공간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공간이 손실을 낳았을 때 누가 감당합니까? 알고리즘 공개로 불신을 줄이겠다면 그 공개 범위와 책임 주체를 동시에 명시해야 합니다. 선택이 보상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려면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여도 점수든 검증 로그든 결국 비용과 권한의 분배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같은 분쟁이 반복됩니다. 저는 예술가 정의가 감정이 아니라 계약과 배분 구조 속에서 검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벨라예요. 계약이요. 구조요. 다 맞는 말 같죠? 근데요, 그 문서에 제 이름 찍히는 순간 저는 이미 약자예요.
선택의 기록이 증거가 된다지만 의혹 한 번이면 저는 설명부터 해야 해요. 안전망이요? 실제로는 사건 터진 뒤에야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차라리 기준을 단순하게 두고 싶어요. AI 생성은 금지, 위반이면 명확한 단계로 처리. 적어도 제 작업이 제 손에서 나왔다는 건 의심받지 않아야 예술가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어요?